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내용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MB 시즌2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은 신길동에 있는 마트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5.4% 인상되었다고 합니다만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거의 20-30% 이상 올라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고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 정책들로 상차림을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시 경제에서 소외되고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1900시간대로 낮아진 노동시간을 다시금 세계 최장 노동 환경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소위 노동개혁과제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판박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수의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기업과 부자의 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는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산업과 에너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한편 우리 사회의 특권의 해소와 함께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선임부대표의